올 여름 우리 농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마늘 가격의 폭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 농사는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핏땀물이 헛되지 않는 풍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풍작의 기쁨은 잠시고 가격 폭락이라는 한숨 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트가 6개월 넘게 공들여 수확한 마늘 자루를 다키로 으깨어 붓습니다. 재배 농민들은 작목반별로 홍수출하 자재를 당부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늘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로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지난달 4일 합천 마늘 경매장에서 농민들의 경매를 거부하고 자식처럼 공을 들인 마늘을 으깨어버렸습니다. 올해 생산된 마늘은 38만 8천 톤에 육박하여 평년 대비 27%가 많은 수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농협 공판장에서 매일 400톤의 거래되던 마늘을 정부 대책 발표 후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300톤씩으로 거래를 제한하였으나 추락하는 마늘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8월 19일 기존 창녕 농협 공판장 가격은 1kg당 1,767원으로 전년 같은 날 기준 2,733원보다 35.3%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 생산된 마늘 양만 9만 2천 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올해 초부터 공급 가능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폐기 위해 별다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마늘의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사전 출하 정지, 포전 정리, 정부 수매 비축, 농협 자체 계약 수매 및 범도민 소비 촉진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반등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최저 생산비도 못 미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처럼 최저 가격 보장제를 하루빨리 도입하고 농산물 작황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도지사님께서는 도정 4년 계획 중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최저 가격 보장제를 제시하셨고 농정국에 농산물 수급 안정 담당을 신설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산물 생산 조정 정보 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농촌을 살려보고자 농민 후계자 육성 사업이나 기농 기촌 사업으로 농민 유치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 토양을 직접 챙기고 책임져야 합니다. 하루속히 농산물 가격 폭락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사에만 집중하고 우리 도의 농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 도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가격 폭락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과잉 생산된 마늘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마늘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마늘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17% 증가한 27,689헥타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21.7% 증가한 38만 8천 톤입니다. 이와 같이 면적 증가와 그리고 작황 호조로 마늘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산 마늘에 대해서 수급상 공급 과잉량인 4만 7천 톤을 초과하는 총 5만 2천 톤을 시장 격리 또는 출하 조절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늘 시장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상태인데요. 8월 23일 현재 난지형 대서종 마늘 기준으로 1kg당 1,820원으로 평년보다 50.5%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급 대책과 함께 주산지 중심으로 시장 격리와 그리고 농협을 통한 수매 비축, 마늘 소비 촉진을 통해서 총 1만 4천 톤을 수급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추가로
전국 수매 물량 15,000톤 중 우리도 2,000톤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 보관해서 가격 지지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경우 일부 저온 저장고를 보유한 대농을 제외하면 일반 농가들이 보유한 마늘 물량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로 추정되고 이미 중간 유통 상인이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급 안정 대책은 정부 주도형에서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요. 주산지 중심의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통한 적정 재배 면적을 유도하고 가격 등락에 대응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사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늘 주산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경북, 전남, 충남, 제주 등과 정보 공유와 함께 생산자 단체의 소통을 통해서 수급 조절 정책을 작기가 시작하기 전에 적정 재배 면적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용역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생산 조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배 의향 조사, 작황 분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농가에 제공하고 파종 정식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늘을 포함한 과잉 생산된 농산물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와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안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서 실국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입니다. 몇십 년 된 우리 대한민국 농정의 국가 차원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중앙부처와 농협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농업 현장의 농산물 생산 실태, 정확한 실태와 상황이 데이터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협을 포함한 민관이 함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농협을 포함한 중앙부처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 양파처럼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재배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좋아서 실제 생산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일종의 천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은 반드시 한 번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정말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진 않은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께서도 농업인들께서도 스스로 조직화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확한 농업 통계가 또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농민들과 농업인들과 농업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정부에서도 농업 관련 대책은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인과 농업, 농촌 이 세 가지 각 분야별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도의사님께서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추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적용 가능 품목과 구체적인 보상 대책 및 기금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추진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적용 가능 품목, 구체적인 보상 대책,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가격 등락이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 농산물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생산자 조직을 정비 육성해서 수급 조절 활성화를 유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조정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생산 조정 시스템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시에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파, 마늘 주산지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제의 가격 차액 보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부의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의 변이폭을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도내 재배 면적이 전국 대비 30% 이상인 채소류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은 초기에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향후에는 품목별 단체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을 턴어라운드 시킬 우리 도만의 적극적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변화시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농촌을 변화시키는 큰 축은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여성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해서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농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농촌 농업인의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적 관점에서는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등 고소득 작물 발굴과 그리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형 지역 푸드 플랜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별리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 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농촌 공동체 회복과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기농기촌인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통해서 농촌 공동체와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관점에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과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도의 농업 정책은 농업, 농촌, 농업인의 관점에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와 그리고 농촌 정주 공간의 활력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구조 개편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정 4개년의 농정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무역 보복에 있어 한국산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 올해 6월부터 한국산 납치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조개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화면 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농산물의 농림축산 및 수산물의 수출 실적을 보면 일본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작년 일본 수출 의존도는 46%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10%를 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채소나 수산물은 물론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도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농어가들은 무역 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이 막혀 내수 물량이 늘어난다면 앞서 본 양파, 마늘 사태처럼 당장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어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도내 농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건위원은 이번 사태를 우리도의 농식품 수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에 수차례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규제 이후 부랴부랴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7년 지병 93년 구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3년 말린 쑥을 구하러 다닌다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필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품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 수출국 다변화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식량 작업률을 향상은 물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도에서는 일본에서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으로 통관 지연을 시킬 경우에 대비해 다행히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저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나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백승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대일 수산물 수출은 1억 8,244만 불로 전년 동기 1억 8,208만 불 대비 36만 불 증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현재 없습니다. 백색국가제회가 수산물 일본 수출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대일 수산물 수출 의존도가 약 45% 점유하는 만큼 한일 간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굴, 참치, 피조개 등 주력 수출 품종의 수출 감소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수출 규제 대응 단기 대책으로 수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위생 관리 강화, 북미, 아세안 등 해외 수출 시장 개척으로 수출 다변화 추진, 수산물 수출 애로 상담센터 및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농수산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수산물 수출 가공시설 집중 육성으로 수출 기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수출 지속을 위해서 중국, 유럽, 아시안, 중동 등 대체 시장 수출 품목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이어서 농정국 수출 규제 사항에 대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8억 4,200만 달러로서 21년째 농수산물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도 수출 목표를 19억 달러로 잡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농수산물 수출은 9억 64만 달러이며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순으로 이 중 일본 수출은 4억 645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검역 강화 등 통관 지연과 일본 유통업체의 한국 식품 취급 감소 그리고 일본 내의 반환 감정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 대응 방안으로 현재 AT 도쿄지사와 그리고 오사카 지사를 연계해서 일본 현지 소비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도와 그리고 농업기술원, AT 경남지역본부, 농협, 경남무역 등 유관기관과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가 함께하는 민간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검역 강화에 대비한 농약 안전성 교육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그리고 시군과 협력해서 8월부터 파프리카를 본격 출하 시기인 11월까지 시군 단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그리고 고추 등 수출 ID 등록 농가는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대응 방안으로는 대일 수출 의존도를 줄여 신시장 개척 등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과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캐나다, 호주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중국과 우리나라 간 파프리카 검역 협상이 타결되어서 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에도 신선한 농산물의 주력 품종인 파프리카의 수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출에 피해가 없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특정 품목에 따라서는 거의 100% 가까이, 전체적으로는 약 45% 가까운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피해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남 지역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에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대일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약 안전성 교육이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 수출 일변도에서 북미나 아세안 그리고 새롭게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해서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을 통해서 수출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국가의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 민관정 협의회를 구축했고 그 민관정 협의회 안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분과위원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수산물 수출 애로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다양한 가공 형태의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로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제조업이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불황 탓도 있지만 제조업 분야의 수요 발굴이 한계에 다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농축산물 분야는 미개척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수출액은 전체 1.14%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사 농식품 가공 현황 및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면 농수산물 가공 산업도 얼마든지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에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가공식품 중 음료, 면류 등 주요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미국, 중국, 홍콩, 아시안 등 주요 국가로 수출 성장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수출 비율은 미국이 76%, 중국이 12.6%, 홍콩이 9.2%, 아시안이 8% 등입니다. 우리 도도 지정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를 현재 200개 수에서 더욱 확대하여 도내 수출 전문 업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농산물 수출 점유율이 낮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남에 특화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신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추어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걸 촉구하면서 도의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 수출 업체 육성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생산 수산물 가공 수출 업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수산물 가공 수출 가공 업체는 177개로 전체 가공업체 240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산물 수출 목표인 7억 3천만 불 달성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산가공품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자원의존형 단순 가공식품을 기술의존형 고차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2개소에 297억 원을 투입 조성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주력 품종 시작 개척 등 10개 사업 30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과 할수산물 수출 물류 거점센터 운영 등 수산물 가공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 수출 업체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전문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 수출 업체로 지정된 200개소에 대해서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과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을 투입하여 농식품 가공 수출을 위한 가공 공장 신축 그리고 시설 장비 현대화, 해썹 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 업체를 2022년까지 250개소로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별 4억 원을 지원하고 동남아 지역 수출 상담회와 해외 판촉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시장 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통관 등록비 그리고 식품 위생 검사비, 포장 디자인 현지화 지원 등 농식품 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